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하나 줬다고 합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예. 이게 뭔가 매우 궁금한데 뭐가 담기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겼을 것이 틀림없다. 라고 짚어줄 분 모셨습니다. 개성공단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카이스트 교수하시다가 잘렸죠?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나요? 일신상의 이유로. 자, 이게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이런 관련 일 때문에 제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진양 이사장님. 여전히 개성공단 지구 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고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경제지도예요. 네.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게 예전 같으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이제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될지도 모르는 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건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 지도를 놓고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참여정부 당시 때부터 쭉 그려왔던 것들을 발표한 것인데요. 2015년도에 공식 발표했는데 한반도를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바다로 본다면 지중해로 본다라면 남과 북은 그 정중앙에 있습니다. 동북아를 하나의 바다로 본다면 그 정중앙에 있죠. 이탈리아 같은 느낌. 그렇죠. 딱 그겁니다. 딱 진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중해의 이탈리아입니다. 이것을. 이 구상은 H 구상인데 H구상. 환동해 경제권, 황해 경제권 그리고 접경지역 DMZ 평화벨트 이렇게 보는데 황해 경제권은 중국과 우리 남북을 이어주는 환인데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남포, 개성, 해주, 신의주 그리고 중국의 대련 쪽으로 넘어가는 큰 반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황해 경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반도 사이에 낀 그렇죠. 그 바다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 전체 경제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환동해 경제권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포항, 북측에서는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 거쳐서 원산, 함흥, 나진선봉, 청진 그리고 러시아의 하브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을 이어가는 나지나산 프로젝트까지 다 포함되는 이게 환동해 경제권인데 여기에 일본의 니가타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 환동해 경제권에는 주로 북측의 자원,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 자원 벨트라 그래가지고 그 협력들을 먼저 에너지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환동해 경제권을 묶어 세우자. 이 환동해 경제권과 환황해 경제권을 이어주는 선이 바로 DMZ를 중심으로 하는 H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것을 DMZ 평화벨트라고 그러는데 환경, 생태 주로 인천에서부터 강릉 내지는 북측의 함흥까지 갑니다. 원산까지 이쪽이 이제 금강산 설악산 벨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개성과 서울을 이어내는 이 물류 벨트가 있습니다. 요 중간 그러니까 H자가 다 형성이 되죠. 이것이 신경제지도 구상의 하나의 H 형태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지도를 놓고 중국하고 그 마주보는 황해, 환황해 경제권, 고 바다를 둘러싼 것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자. 그게 환황해 경제권. 발음 진짜 어렵네요. 고리 환자를 씁니다.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수님 저는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발음이 어렵다는 거. 황해 경제권. 환황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바다를 둘러싼 경제권 하나 묶고 그다음에 동해 오른쪽에 일본까지 합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합쳐서 오른쪽 바다를 하나의 경제로 묶고 그다음에 좌우를 연결하는 그 비무장지대 그렇습니다. 에도 경제 모델이 있다. 뭐 평화, 생태, 관광 모델이 H자의 그 관광 모델, 관광지. 맞습니다. 관광 많이 올 것 같아요. 관광 모델을 하나 묶고 밑으로 H는 지금은 H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바구니 아니에요. 밑으로 H는 그것은 이제 북쪽만 보면 그런데 남북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남북을 다 연결하고 중간에 DMZ를 중심으로 평화,
관광 생태 환경 벨트가 있다. 그럼 왼쪽에 황해는 네. 뭐가 핵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그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과 물류 벨트입니다. 물류.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네. 남북이 분단 경제, 70년 분단 체제에서의 분단 경제를 유지해 왔는데 분단 경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섬나라 경제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손을 잡으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들이 생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같이 유인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인데요. 주로 이쪽 황해 쪽에는 산업, 물류, 교통 이런 망들이 신우지까지 쭉 이어지가 기차로 뭔가 그렇습니다. 네. 저이고 이 동해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자원협력 이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러시아의 가스를 네.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핵심은 러시아의 가스를 갖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비의 25% 4분의 1 수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관이 중국을 거쳐 바로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스비보다 4분의 1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아닙니다.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75%를 세이브하고 4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북측은 단순히 이것을 설마요. 이건 계산이 다 나온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시베리아 쪽의 가스 가격이 그만큼 쌉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좋고 우리도 좋고 북측은 지나오면서 통관료를 받게 됩니다. 연간 1억 달러 정도. 이 남북러가 다 같이 윈윈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서 진짜로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절반만 줄어들어도 해피한데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우리 지금까지 안 했냐 말이죠. 왜 안 했죠? 사실은 이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발의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푸틴 대통령과 양 정상들 간에 다 합의했었어요. 못 했었죠. 안 했었죠. 왜 안 했죠?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돈 버는 건데 서로. 엄청나게 뭐 이거 파급 효과는 단순히 에너지 협력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측에 이쪽 네. 환동해 경제벨트에 북측의 자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에 청진, 무산, 절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절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 환동해 쪽에서 북측의 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광석만 하더라도 호주나 칠레에서 가져옵니다. 북측의 철광석을 네.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예 북측에서 그냥 기차 타고 가져오면 훨씬 그렇죠. 싸겠네요, 당연히. 이 가스진이라든가 이 나오는 게 어떠냐? 러시아에서 내려오다가 네. 원산 정도에서 서울로 경원선 복구가 그런 겁니다. 네.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2,500만 이쪽 시장은 가스라든가 여타의 뭐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겠죠. 그거 최초의 이 설피드를 하는 시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지금 한참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송영길 네. 의원 북방경협위원장을 보내가지고 네. 나진아산 프로젝트를 바로 복구해야 된다. 네. 이건 다 윈윈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초기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전에는 배로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로 좀 갖고 그래도 들어오다가 싸다. 그렇죠. 충분히 쌉니다. 배로 갖고 들어오다가 가스관이 설치가 되면은 가스관으로 쭉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가스관 설치는 얼마나 걸립니까? 비용이라든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측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근데 이 모든 것은 말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비용이 아니고 네. 경제적 기회이고 수입입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 뭐 4분의 1이 아니더라도 4분의 1을 절약할 수 있어도 해야 하는 일이죠. 당연히. 우리가 연간 석유 수입만 1천억 달러 이상을 씁니다. 자, 이거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거만 해도 이제 솔깃하고요. 예. 예. 왼쪽 뭐라고요? 황해 경제권에 목포에서 예. 인천을 이어서 목포 인천 개성특구, 해주 경제특구, 남포 그리고 평양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네. 신의주 예. 그리고 중국의 연안에 있는 대連부터 여름만은 이게 다 이어지는 예. 이것이 하나의 환으로 형성되는 것인데요. 네. 이쪽은 주로 이제 산업 물류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류벨트. 지금도 사실은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으니까요. 엄청나죠. 예. 아마도 이건 중국도 남도 북도 3자가 또 다 윈윈하는 겁니다. 우리가 TKR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TKR이 한반도 종단철도 한반도 TKR TKR 그리고 부릅니까? 중국 횡단철도 뭐의 약자죠, TKR? 트랜스 코리아 레일로드 네. 그 한반도를 종단한다는 거죠. 목소리에 자신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이 TCR 그리고 시베리아 TSR 그리고 아하. TMR 몽고 다 그냥 국가만 가운데 붙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태평양의 물류는 중국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겠지만 예. 사람들은 예.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중국에서 이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다. 이게 바로 TKR과 TMR, TCR, TSR을 연결하는 예. 이런 내용들인데 철도망이 다 연결된다. 예. 그렇죠. 이것이 산업 물류벨트입니다. 이제 환항해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럼 기존에 뭐를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만약에 대체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철도는 예. 도로는 대한민국에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울역이 실질적으로 국제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부산역도 국제역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도로 철도 특히 철도라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의 혈맥입니다. 예.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저는 그거 타고 관광 갈 생각만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가겠지만 예. 유럽에서 몰려오겠죠. 사람이 몰려오겠죠. 몰려온다는 이야기는 돈이 몰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들을 창출할 관광의 수 있겠죠. 기회도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철도로 뭐랄까요? 화물도 철도를 이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훨씬 주로 싸니까. 일본의 화물, 일본의 화물은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까지 가는데 보통 한 달, 배로 가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45일. 아 그러네요. 유럽 그러니까 일본의 유럽 수출 물량이나 중국 대부분 수출 물량이나 호주 쪽에서도 그렇겠죠. 이게 아. 45일, 30일씩 걸리는 안 그래도 뭐 그쪽으로 가면은 해양에서 뭐 여러 해적들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물류의 시간도 걸리고 한데 바다보다는 철도가 훨씬 안전하죠. 철도로 가게 되면은 아주 신속하고 가장 안전하고 뭐 딜리버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해저 터널 뚫자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예전에 해저 터널 이야기가 있었죠. 일본하고 이 예.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0년간 모든 남북관이 차단되는 과정 속에서 섬나라 경제로 다시 갈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일본은 러시아에다가 일본 열도의 저 북측에서 러시아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북관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 부산하고 연결할 수 있겠어?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뚫는 게 가장 가깝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월이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도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왔었다. 지금 다시 쑥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 모든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거기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몰려온다. 우리도 왜 여름 휴가 받아가지고 저쪽에 대서양의 관문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갑니다 말입니다. 예. 유럽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태평양의 관문인 부산으로 목포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래요. 갑자기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구상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한 10여 년 묵었던 구상이군요, 이게.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에 예. 2차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있었군요. 본인이 가장 철저히 숙지했겠죠. 그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으로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학습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예, 그걸 말로 표현한 것과 별개로 머릿속에 넣는 걸 아주 잘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군요. 그래서 이것을 3차 정상회담 이후에 확실히 실현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죠. 북한 그 입장에서 지금 경제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이런 큰 구상이 있으니 뭐 북한도 물론 경제 그림이 있겠죠. 그 그림하고 접목시키자. 자, 이제 최초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네. USB를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저는 현재 이 3차 정상회담에 판문점선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때 찍은 이야기했습니다. 비컷 같은 거 예. 사진도 들어있고. 분단 시대가 종언을 하고 평화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예. 자, 비핵화다,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지향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 경제 협력의 고도화입니다. 예. 북측은 2011년부터 엄청난 경제 개혁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투자를 받고 싶어 해요. 예. 정상 국가로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론적으로. 근데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이런 신경제 지도 구상으로 가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이 저성장을 완벽히 탈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부가 북의 평화경제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신경제 지도 구상의 핵심은 남북을 통일경제로 가져가자.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가져가자. 그것을 바탕으로 동북아를 평화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자. 이 지역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 핵심에 남북 경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반도만 좋아지면 안 됩니까? 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도부달에 있었던 대화를 자꾸 네. 두 분만 알아도 되는데 네. 궁금하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 언론도 그렇고 입모양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그중에 발전소라는 단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발전소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사실은 이건 말입니다. 2007년 14선언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남북 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네. 북측의 도로, 철도, 네. 항만, 발전소와 같은 예. SOC들. 이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는 그야말로 산업의 기본 물적 토대입니다. 발전소라는 개념은 북측의 에너지난이 왔던 가장 핵심은 발전소가 그렇죠. 거의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장이잖아요. 예. 우리는 발전소를 지어주고 우리는 그만큼 북측에서 그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받을 수 있겠죠. 유무상통이죠. 북측은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급자족의 자립경제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에너지 자립도 하고 싶죠. 그 국제개발기금에 가입하고 싶어 했죠. 북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예, IMF도 가입하고 싶어 맞습니다. 했고 그거를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이 막았죠. 제가 알기로는. 잘 아시네요. 예, 일본이 아주 가슴 아픈 나쁜 이야기입니다. 나쁜 이웃나라. 일본이 그걸 예, 막았죠. 이 예. 국제정치라는 것은 자국의 국익 중심을 흘러가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베 정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그런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관리는 참 잘하시는 것 진짜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들어와서 지금 비핵화 과정 네. 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아갈 수 네. 없도록 국제적 약속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그죠? 고차원적인 접근이죠. 다 보여주겠다. 북측도 보여주겠다. 네. 유엔이 전 세계적인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정치 기구니까 들어와서 보라. 네. 이걸 보면서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이유를 확 좀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개발기금 돈 달라고 하겠죠. 당연하죠. 네. 돈 달라고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이다. 이 북측은 우리한테는 30년, 40년 엄청난 시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네. 지난해 제가 한 가지 연구를 했던 게 있는데 북측의 도로를 네. 남측 도로율의 네. 70%까지 네. 올리는데 네. 한 30년, 20년 걸린다고 보고 말입니다. 그 시장이 어느 정도냐? 북측은 땅이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법이 필요 없죠. 네. 노동력을 북측의 노동력을 그대로 쓴다는 가정하에 네. 단순 시설비, 건설 기자재비 네. 이것만 우리 남측의 도로율의 70%까지 올리는데 1,052조가 들어갑니다. 1,052조라는 금액은 80대 초반 중동 특수의 100배입니다. 그리고 국내 도로 건설 시장이 연간 9조 원밖에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요 건설사나 토목 회사들이 남북 경협 속에서 북측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느냐? 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예. 다 돼가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오늘은 소론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분야 전문가시거든요, 진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사셨고요, 그 예. 덕분에 전문가시고 지금은 교수님도 아니고 시간도 많으시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업지구 지원자들 이사장으로서 진짜 바쁩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다 끼었던 공단을 열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바쁘신 가운데도 한 번 더 나오시는 거. 네, 네. 네.